그렇다면 난청을 방치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언어인데요. 그렇다면 언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입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재활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요, 언어나 정신적 장애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 치매 발생률이 경도 난청일 때는 2배, 중도에서는 3배, 고도에서는 5배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75세 이상에서의 난청을 방치할 경우 인지 능력을 약 30에서 40% 더 빠르게 감퇴가 되고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상 발생 이력이 약 3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경우 생후 24개월까지가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청각 장애는 언어 발달만이 아니라 학습이나 지능 발달에도 치명적이고요. 난청은 생후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재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화에 의해서 청력 감퇴는 청신경 기능을 저하시켜서 언어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하는데요. 방치하는 경우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난청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난청의 유형과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음성 난청인 경우 보통 항생제나 약물, 수술로 개선될 수도 있고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거나 수술로도 청력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감각신경성 난청 중 원인에 따라서 청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돌발성 난청이라면 증상 발생 후에 한 달 이내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면 정상적인 청력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노인성 난청은 청력 개선이 사실은 어렵고요. 청력 손실의 가속화에 의해서 노인성 난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청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청기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은요,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부득이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소아의 경우 감염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감기를 예방하고 만약 중이염이 생겼다면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심한 선천성 난청이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면 보청기보다는 인공와우, 이식수술로 청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난청을 겪고 있지만 경도 난청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난청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난청이 있지만 10년이 지나서야 난청에 대해서 보청기 지원을 받는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 스스로를 고립시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를 다루는 전문 청능사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